자, 오늘도 상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방에 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이 물건 한번 봐볼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창원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풀어봅시다. 여기서 보면 1층 117-1호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물건이 괜찮을 수 있다, 괜찮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가는 보통 한 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괜찮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얘가 117, 그 다음에 117-1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도 나눠요. 이렇게 아예 등기부 등본도 117, 117-1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차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차장법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다가구로 한번 가봅시다. 다가구로 간 다음에 이 하나의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차가 많이 없었어요. 2004년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원래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다 막 차를 대버려요. 불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노란선이 아닌 흰선이면 다가구나 여기 집을 짓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예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주차 대수를 많이 할 수 있게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6개면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그 주차장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법은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거주하는 곳과 그 다음에 영업하는 걸로 나눕니다. 자, 거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거주는 우리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잖아요. 영업은 보통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한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저녁 내내 여기다 차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 자체를 많이 주차장을 만드세요 라고 해요. 근데 영업은 여기 이제 상가가 있긴 해요. 영업은 보통 상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은 관공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주차장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영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을 위해서 주차가 필요하긴 해도 이렇게 주차 자체를 길게 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법 자체는 거주하는 곳에 있는 곳들은 사람 수 대비 주차장 개수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영업하는 곳은 크기예요, 크기. 건물 크기 주차장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 수 대비니까 어때요? 이게 6개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를 쪼개가지고 2개를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2명이 더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 자체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을 쪼개서 가구수를 늘리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134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한 대예요. 그래서 얘를 쪼개든 어쩌든 4개로 쪼개든 2개로 쪼개든 이 크기 안에 한 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7 아까 하나였잖아요. 그다음 117-1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원래 117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영업이 잘 되니까 하나를 더 쪼개가지고 얘는 117-1로 나눴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가벽까지 세우든 호스를 나누든 건축물 대장을 나누고 등기부 등본을 하는 게 다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을 나눠서 쓸 이유가 물건이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동상가 1층 1117호고요. 창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전혀 모릅니다. 자, 건물 면적은 보니까 4.86평이에요. 굉장히 작게 있거든요. 아마 요거는 예전에 코로나 때 보면 우리 작게 쪼개가지고 배달이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좀 쪼개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대동상가 5평이 지금 1억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가격을 시세 대비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확인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1억 1,600이라는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경매 가격이 있는데 시세가 만약에 2억이었다.
라고 하면 지금 1억 1,600이 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8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세가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얘가 경매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5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손해죠. 그러면 이 5천만 원까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경매는 1억 1,600이라는 경매 가격이 현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싼지 비싼지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속 찾는 것이 시세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세조사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심지어는 지방에서도요. 그래서 이 물건은 1억 1,600만 원에 가격이 나왔지만 지금 누구는 1억 6천만 원에 이거를 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샀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4천만 원, 4천만 원을 더 높게 샀단 말이에요. 높게. 그러면 왜 이렇게 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런 물건을 향후에 비싼 조건에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1억 1,600만 원이면 사실 소액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위 뭐 2,500에서 3,000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애를 내가 투자금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소액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물건 가지고 4천만 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전국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소유주는 서땡땡님이시고요. 채권자는 박땡땡님이시네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금 납부 기한이 2023년 12월 5일인데 납부를 12월 3일에 했네요. 쭉 보니까 이제 상호가 뭐 반이 숙녀복이라는 뭐고요. 그리고 사용승인은 8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이 88년이라는 걸 연도를 보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오래된 상권이거나 아니면 약간 광역시나 그래도 지방이더라도 뭐 건축이나 재개발까지도 따져서 이런 거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소유주가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는 권리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임차인이 아니고 보면 2018년에 김땡땡님이 5,200만 원에 이 상가를 샀네요. 그런데 이게 1억 6천만 원에 지금 낙찰을 받았어요. 몇 배에 올라갔죠? 3배 뛰었어요. 여러분들이 상가는 이런 식이에요. 철저하게 아파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이라는 걸로 해서 팔리는 가격이 매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1억에 샀는데요. 이게 3억이 될 때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가는요, 1억부터 3억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수익률과 월세만 올라가는 여러 가지 조건만 있다 보면 충분히 올라가요. 이게 상가가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경쟁이 굉장히 덜해요. 경쟁이 없어요. 그만큼 상가를 어려워하니까요. 자, 3층 1층이고요. 그 다음에 117호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도면을 보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네요. 이게 얼마나 쪼갰나요? 이런 상가는요, 그만큼 여기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상가가 팔리고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여기 지금 101호랑 101호-1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야, 하나. 이게 101호였어요. 101호였다가 상가가 아유 잠깐만 이거 저 반만 쓰고 싶은데요. 이게 101호가 뭐 월세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반만 쓰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80만 원에 월세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것도 좀 크긴 좀 작아도 80만 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 하는 것보다 80만 원 두 개면 얼마예요? 160만 원이죠. 그럼 안 쪼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쪼개요. 그래서 하나를 101호하고 얘를 101호-1로 한 다음에 이걸 건축물 대장에서 먼저 쪼개요. 건축물.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서 쪼갭니다. 소유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상가가. 처음 부장할 때와 다르게 됐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이 화장실이 있고요. 117호 이거 있고 117호 다시 2로 쪼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런 상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여기가 101호,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몇 호 있었고, 뒤에가 이제 여기가 117호네요. 이것만 봐도 지금 아파트 보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1층에 이제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이제 상가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위치만 보면 돼요. 위치. 그렇지. 여러분들이 참 이게 좋은 기회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2024년에 그냥 여기는 아파트가 하나 더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얘가. 제가 창원은 잘 모르지만 대동 아파트는 몇 단지야? 470, 770, 570, 400. 몇 세대야? 1500? 2500세대. 이것만 해도 지금 2500세대거든요. 와, 참나.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에 지금 상가가 있는 곳이 여기가 2500세대고 여기가 사는 곳이 2500.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쪽 상가를 이용하든 이쪽 상가를 이용하고 이쪽 상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 상가는 지금 공원이 있어서 땡, 여기는 도로를 하나 넘어가서 땡. 그래서 유일하게 이용할 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가 하나 더 생깁니다. 와, 단지를 산 것 같은데 이러네. 그냥 딱 봐도 위치가 좋아 보이네요. 혹시 이런 데는 또 경매도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경매를 사기도 어려워요. 자, 여기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와, 중개사가 위로 올라갔어. 보통 중개는 1층에 있거든요. 위로 올라갔어요. 간판이 없어가지고. 보통 여기가 1층이고 치과가 2층이고 뭐 교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만약에 경매가 나오면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1988년이 몇 년식이냐? 거의 한 40년 됐죠, 40년? 그리고 지하도 마트예요. 지하까지 하고 있네. 뭐 재개발까지 가면 여기는 뭐 완벽한 입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오래된 건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이게 거의 단지를 산 건데, 치과, 약국, 식당, 학원 막 빡빡히 들어가 있고, 성화학원. 여기도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또 지하는 횟집. 지하 상가 들어가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여기도 치과, 한의원, 치과, 중개하는 곳이 또 위로 올라갔고. 이거는 그냥 위치가 좋네요. 와, 위치 좋다,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후면이거든요? 후면도 이래. 와, 진짜 오랜만이죠. 후면이 이제 중개하는 곳이거든요. 중개, 카페 여기도 있네. 위에 차, 뭐, 국밥이 3층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잘 됐으면. 그리고 여기가, 이게 이제 끝났네요. 거의 뭐 시장같이 열려있죠, 이게. 이런 곳이 있구나.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200만 원에 샀어요. 이거 사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것도 쪼개서 산 것 같아요. 쪼개서 사도 충분히 영업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접근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지 내 이제 상가라고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런 길, 그 다음에 상가가 들어오는 곳에 대한 경쟁 위치를 보면 여기 상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 여기에 또 상가가 또 있다고 하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없고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가 막 시장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막 다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면 여기는 뭐 이 작은 건물 4개 3개. 와, 여기 사파동 성당은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입지가 그냥, 이게 금싸락이지. 왜 금싸락이냐고요? 이 사거리 다 먹고 있는데, 이 4개 사거리 다 먹고 여기에 성당이 딱 자리 잡았어요. 와, 이거 진짜 금싸락이다. 네. 그런데 지금 건물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3개. 이 건물 3개, 건물도 오래돼가지고 3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건 거의 단지 내 상가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거의 시장같이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만 세대가 이 상가 3개의 건물 중에 3층까지밖에 없는 건물 안에서 그냥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아, 대박이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일단은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쪼갰을 때의 물건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죠. 그리고 이거는 이분도 아마 잘 낙찰 받았을 것이다. 이거는 뭐 시세 조사 안 해봐도 알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어떤 물건이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성남에서도 이런 물건 한번 분석해 준 적 있죠. 쪼개졌던 물건. 그리고 입지 좋아요. 대박에 딱 보니까 초록색권 물건이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일반 매매로는 정말 사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건 뭘로 산다? 나와봤자 경매나 그리고 공매로 나오는 그런 상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